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전강에서 봤던 요 종합원가 계산 선입선출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평균법이라는 거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전 강의에서 제가 이거 일부러 지우지 않았는데요. 자, 이전 강의에서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죠? 선입선출법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요 먼저 있던 게 먼저 완성된다 이런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있던 기초 물량에 대한 전년도의 전기 완성도를 고려해서 올해 추가로 더 가공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편리하게, 좀 간편하게 그나마 좀 계산할 수 없을까라고 구하는 게 평균법이에요. 그럼 평균법은 뭐냐 하면 이 똑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을. 원래는 선입선출법으로 이렇게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논리상으로는 더 정확해요. 맞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또 전기 물량에 대한 전년도 완성도까지 고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 좀 간편하게 이거를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낸 게 평균법인데 이 평균법은 어떤 방식이냐면 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이 기초 물량 한 개 있잖아요. 그냥 이것도 전년도에 50%까지 가공했다라는 가정을 그냥 이게 맞지만 그냥 이거 단기에 그냥 착수한 걸로 보자.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2번하고 3번 시작 0%부터 했잖아요. 그냥 똑같이 1, 2, 3번을 다 똑같이 그냥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평균법은 기초 물량도 단기에 착수한 걸로 가정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 선의선출법이 맞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이 기초 물량 한 개도 그냥 이 단기에 착수한 이 두 개처럼 똑같이 취급하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평균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은 이 기초 물량이 전년도에 몇 %까지 진행이 됐다. 기초 물량이 몇 개 있었다.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올해 완성된 거 두 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0%부터 시작한 걸로 똑같이 취급하는 거니까 그냥 완성된 거 두 개, 0에서 100% 끝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계산도 편리하고 간편하죠. 자, 그게 여러분 무슨 법이다? 평균법이에요. 자, 평균법은 기초의 물량도, 그럼 교재 밑줄 쳐봐요. 기초의 물량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간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건 내가 문구 써놓은 거는 앞에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작년에 지금 만들다가만 이거 있잖아요. 아까. 그죠? 이게 지금 1, 2, 3이니까 똑같이 뭐 해보면 이게 지금 1, 2, 3 이거잖아요. 1, 뭐 2, 3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까. 그쵸? 번호를 매겨보면. 그럼 우리는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던 게 먼저 완성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던 게 완성되고, 이렇게 선입선출이라는 개념을 했는데, 얘는 이런 번호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번호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 지금 이 1번 기초 물량도 언제 투입된 것처럼 가정하는 거예요. 공정 초에 투입된 걸로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교재에다 써놓으시면 가정. 원래는 작년에 50%까지 만들고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진행 정도가 50에서 100% 추가 가공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렇게 했지만 그거 무시하고 그냥 가정을 그냥 올해 단기 초에 공정 초에 투입된 것으로 그냥 가정을 하자. 그러니까 이걸 뭐 1, 2, 3 이렇게 번호 매겨서 뭐부터 완성됐느니 뭐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 세 개의 물량은 다 그냥 올해 그냥 한 번에 다 투입된 걸로 가정하자. 구분하지 말자. 그러니까 평균법은 기초 물량이 몇 개 있었고 전년도에 기초 물량에 대한 완성도가 몇 %까지 진행이 됐었고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해 두 개 완성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뭐 완성됐겠지 뭐. 그죠?
뭐 뒤에 게 완성됐든 앞에 게 관심 없어. 그냥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완성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완성 안 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편하게. 그러면 자 여러분 물량의 흐름은 똑같아요. 물량의 흐름은 자 기초에 있던 게 먼저 완성됐고 이건 제가 똑같이 적었거든요. 근데 아까 선입선출법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얘는 50% 진행한 걸 받아서 50에서 100%를 추가 가공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했지만 그게 의미가 없다. 기초 물량도 단계에 착수한 걸로 가정하는 거니까 이 한 개, 이 두 개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세 개가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선입선출법하고 좀 비교하라고 똑같이 그렸어요. 일부러. 사실은 완성된 거 두 개, 0에서 100 그렇게 하면 끝이죠. 그런데 선입선출법하고 비교해보라고 이렇게 그린 건데 이 기초에 있던 게 이렇게 완성이 될 거이긴 한데 그냥 이거를 몇 퍼센트부터 시작한 걸로 그렇죠. 0%부터 시작한 걸로 보자. 그 차이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 봐봐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푸는 겁니다. 자, 재료는 요 한 개 물량은 여기 0%부터 가정했으니까 그냥 올해 하나 다 들어간 걸로 가정하는 겁니다. 요 하나도 0에서 100% 진행한 거니까 이 밑에 거는 다 똑같잖아요. 위에 거 요것만 지금 빨간 색깔 다른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요거는 0%에서 재료가 하나 다 들어간 거고, 그쵸? 요거는 0%에서 하나가 다 들어간 거 맞죠? 그럼 평균법으로 해버리면 세 개가 투입된 걸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가공비는 어때요? 요거 하나 올해 투입돼서 올해 완성한 걸로 가정했으니까 그냥 하나 다 완성한 걸로 가정하는 거예요. 이 밑에는 다 똑같죠. 아까 선의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이 기초 물량에 대한 거를 전기 완성도를 고려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차이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럼 요 물량 기말에 하나는 몇 개가 되겠어요? 요것도 한 개가 될 거고 요거 완성된 거 착수해서 완성된 거 한 개고 요 기말의 물량 한 개는 50%만 가공했으니까 똑같이 0.5개가 되겠죠. 그럼 가공비에 대한 완성판산량은 몇 개? 2.5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차이점이 또 뭐냐? 우리가 기초 물량에 대한 재료비 1,000원과 가공비 500원은 그죠? 기초 물량에 대한 재료비 1,000원과 가공비 500원은 사실은 전년도에 투입된 거지 올해 투입된 게 아니었지만 이 가정 자체가 기초 물량도 단기에 착수한 걸로 가정했으니까 재료비 전년도에 들어간 1,000원과 500원을 이렇게 올해 투입된 걸로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이 1,000원과 500원이 올해 들어간 게 아니어서 이 완성된 한 개 분량에다 다 그냥 때려 박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기초 물량도 단계에 착수한 걸로 가정했으니 이 기초 물량에 대한 원가도 1,000원과 500원도 올해 재료비 가공비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단계에 들어간 재료비 2,000원과 가공비 1,500원은 동일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 3,000원을 3개로 나누면 재료비 한 개당 평균 1,000원이 투입된 거고 그죠? 이 2,000원을 2.5개로 나누면 800원이 한 개당 들어간 거죠. 그죠? 2,000원 나누기 2.5개 해보면 8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거 봐봐요. 요 재료비 하나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한 개당 요 1,000원이니까 그대로 여기 붙여넣기 하고요. 그죠? 또 여러분 여기 가공비 한 개 0.5개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가공비 한 개당 평균 800원 그대로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여기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1,000원, 800원이니까 1,800원. 요거 1,000원, 800원이니까 1,800원. 요거 1,000원, 요거 400원이니까 1,400원. 이렇게. 그럼 이거 다 더하면 3,600원, 1,400원이니까 총 5,000원의 원가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자라는 게 무슨 법이다? 평균법이에요. 평균법. 평균법이라고요, 여러분. 자, 이 내용. 평균법은 기초 물량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하고 원가 배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초 물량에 대한 재료비 1,000원과 가공비도 이렇게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평균법의 경우 전기 월된 기초 물량이 몇 개인지 그리고 전기 완성도가 몇 퍼센트였는지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단기에 착수한 걸로 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유는 기초 물량과 단기 착수 물량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걸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겁니다. 요 문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중요한 문구인데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아주 진짜 어렵게 나오면요. 이렇게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잘 들어봐요, 내 말. 자, 자료를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자료를 주고 뭐라고 답을 찾으라고 하냐 하면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봐요.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과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와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 계산 다 해놨으니까 파란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여기 몇 개예요? 여러분 이렇게 파란 색깔 테두리 몇 개예요? 2.5개죠. 맞죠? 2.5개예요. 자, 선입선출법에 대한 그 위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이게 선입선출법이었잖아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몇 개예요? 여기 2개죠. 맞아요? 그러면 2개와 2.5개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나한테. 그러면 2개와 2.5개의 차이는 0.5개인 거 맞죠? 그러면 0.5개를 우리가 구하려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 티계정 그려가지고 가공비 2개 또 다시 이걸 또 그려서 평균법으로 했을 때 2.5개 앞에 답은 0.5개 그렇게 해서 답을 FM대로 구하면 시험장에서 종쳐요. 누구를 위한 종입니까, 여러분? 그죠? 종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제원이 문제를 낸 거는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클루가 있을 거예요, 단서가.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오로지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평균법은 기초 물량이 단기에 착수한 걸로 가정하는 방법이고 선입선출법은 기초 물량이 전년도에 완성되고 추가로 가공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전기 물량에 대한 전년도 완성도인 50%를 고려할 거냐 그냥 고려하지 않을 거냐 그 차이뿐이라고요. 그럼 굳이 이렇게 다 FM대로 계산할 필요 없이 기초 물량 이 한 개에다가 전기 완성도 50%를 곱하면 딱 0.5개가 나오죠. 왜? 그거에 대한 차이일 뿐이니까. 그래서 봐요. 여기 2개인데 여기 지금 2.5개니까 0.5개가 차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 개수를 구해라. 그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기초 물량 찾고 전년도 완성도 50%딱 곱해버리면 답은 0.5. 10초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논리를 알고 있다면 이해되시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출제위원이. 이렇게 다 풀라고 한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어떤 출제위원은 또. 자,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럼 계산한 거 확인해 볼까요? 자, 평균법에 의한 이거 확인해 보죠, 여러분. 평균법에 세모로 칠게요. 평균법에 의한 이렇게 재료비와 완성품 환산량 3개. 자, 다시 위로 가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몇 개? 2개. 그럼 몇 개예요? 차이 수량은? 하나죠. 그러면 재료비는 왜 하나가 차이 날까요? 여러분, 재료비는요, 공정 초기에 투입이 돼요. 맞아요? 그럼 어차피 공정 초 0%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거니까 이 기초 물량만큼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재료비가 공정 초에 들어간다 그러면 기초 물량만큼 차이가 나요, 재료비는. 왜? 재료는 공정 초에 한 번에 전량 투입되는 거니까 이거는 올해 전량 안 투입된 거고 평균법은 전량 하나가 다 투입된 거니까 한 개 차이가 나겠죠. 그 얘기를 여기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선입선출법의 가공비 안서포 환산량 2개와 평균법의 가공비 안서포 환산량 2.5개의 차이 수량 0.5개는 기초 물량의 전기 완성도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 왜? 왜냐하면 평균법과 선입선출의 차이는 기초 물량의 전기 완성도를 고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선입선출법, 평균법 정확하게 논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득점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럼 그 사례는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요. 새로운 사례로 한번 우리가 실전 사례 문제랑 비슷하게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종합원가 계산의 순서에 대해서 이제 정리는 다 됐어요. 개념 설명은 드렸고 실전 사례를 한번 적용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여러분 순서가 요 5단계로 되어 있어요.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순서가 요 5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여러분? 여기 위에 가서 보면 자, 첫 번째로는 자, 지금 기초 물량이 몇 개, 단기 착수된 게 몇 개, 이 중에 완성된 거 몇 개, 완성 안 된 거 몇 개. 이게 첫 번째 1단계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단계는 여러분 교재 봐봐요. 그리고 교재 보면 2단계는 뭐라고 써 있어요? 교재 보니까 2단계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2단계는 완성품 환산량이 이거잖아요.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이걸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게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3단계는 뭐라고 써 있어요? 배분할 원가를 요약하래요. 배분해야 될 원가 여기다 요약한 거 맞잖아요. 이게 세 번째 한 거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요 3,000원 나누기 3개 그러면 요 완성품 환산량 3개에 대한 요 평균 원가인 단위당 원가 1,000원이 나왔죠. 또 여러분 요거 지금 2,000원 나누기 2.5개니까 완성품 환산량 2.5개에 대한 요 평균 단위당 원가가 나왔잖아요. 이 1,000원과 800원 이거를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단위당 원가라고 해요. 이 단위당 원가를 구하고 나면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에다가 요 평균 원가인 단위당 원가를 곱해서 이렇게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공품 원가를 배분하는 게 바로 5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 생각해 보면 종합원가 계산의 이 5단계는 외우지 않아도 당연하다. 자,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하고요. 재료비와 가공비 투입 시점이 다르다면 각각 따로따로 해야죠. 배분해야 될 원가를 요약하고 이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서 완성품 한 개당 평균 투입된 원가를 계산했었죠. 그게 바로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단위당 원가입니다. 그럼 이 단위당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에다가 곱해서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공품 원가를 배분했었죠. 계산했었죠. 이거를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의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5단계로.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케이스입니다. 제가 만든. 자, 단기에 투입된 물량이 100개이다. 자, 그 중에 80개 물량은 100% 완성하였고 20개 물량은 50%까지만 완성하였다. 자, 그러면 물량의 흐름 파악하는 거예요. 기초 물량이 없네요. 단기 착수된 게 100개, 완성된 게 80개, 기말에 완성 안 된 게 20개인데, 기말 제공품은 50%까지만 가공을 한 거예요. 요 80개는 0%에서 100%다 완성한 거고. 여러분, 만약에 기초 제공품 물량이 없었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는 없죠. 기초 물량이 없으면 선입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80개 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되고요.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고르게 발생된대요. 그럼 얘는 0%에서 100% 가공한 거니까 0%에 80개가 다 들어갔을 거고 이 시계는 0%에서 50%까지만 가공한 건데 재료는 공정 초에 들어가니까 0% 시점에 20개가 전량 투입됐겠죠. 그럼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100개. 자, 가공비는 80개는 0%에서 100% 완성한 거니까 80개 다 균등하게 완성했겠죠. 자, 20개는 0에서 50%까지만 가공한 거니까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10개만 완성한 거죠. 그럼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90개다. 이렇게 해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 거예요. 1단계 물량 흐름 파악한다. 2단계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이유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요. 자, 완성품에 대한 단위당 원가 계산하는 거. 그쵸? 자, 단계에 투입된 물량 100개이다. 그죠? 100개. 똑같아요. 100개. 그 중에 완성된 게 80개다. 그리고 완성 안 된 게 20개인데 50%까지만 완성했다. 이거 아까랑 내용 똑같죠? 그래서 재료비 100개, 가공비 90개. 아까 내용 똑같이 제가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라는 거는 자, 배분한 원가를 요약해야 되는 거예요. 배분한 원가는 자, 지금 보니까 올해 투입된 재료비가 10만 원, 가공비가 4만 5천 원이었대요. 그죠? 그러면 배분한 원가 10만 원과 4만 5천 원을 배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단기에 투입된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면 자, 재료가 100개 투입됐고요. 요 재료에 대한 게 10만 원이고요. 그럼 한 개당 평균 1,000원이죠. 이게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단위당 원가. 그죠?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단위당 원가 계산한 거예요. 요거는 4만 5천 원을 90개로 나누면 500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각각 따로따로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공품 원가에 배분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완성품 원가는 80개, 80개니까 80개, 80개. 그리고 1,000원, 500원이니까 1,000원, 500원. 그래서 재료비 8만 원 투입됐고 가공비 4만 원 투입됐고. 그래서 완성품 원가는 이렇게 12만 원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럼 기말제공품 원가 여러분 요거는요. 이 물량은 20개, 10개니까 자, 20개, 10개. 그리고 1,000원, 500원이죠. 그래서 1,000원, 500원에서 지금 기말제공품 원가는 요거 2만 원, 5천 원에서 2만 5천 원이 투입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10만 원하고 4만 5천 원이면 14만 5천 원이 원가가 투입된 건데 그 중에 12만 원은 완성품 원가고 그 중에 2만 5천 원은 기말제공품 원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제 아까 거는 기초제공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기초제공품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선입선출법인지 평균법인지에 따라서 이제 배부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자, 기초 물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선입선출법은 우리가 앞에서 다 선행학습했죠. 먼저 있던 물건이 먼저 완성된 걸로 가정하는 방법이죠. 평균법은 간편법으로 기초 물량도 단계에 착수한 걸로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사례를 통해서 기초 물량이 있을 때 선입선출법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기초 물량이 20개 있고요. 기초 물량에 대해서 전년도에 20%까지 완성을 했대요. 단계에 투입된 물량은 100개이고요. 그래서 물량 흐름 파악해요. 기초 물량 10개. 전년도 가공 정도가 20%. 그럼 요거는 선입선출법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 기초 물량이 먼저 완성한 거죠. 그래서 얘는 20에서 100%까지 추가 가공을 한 거죠. 얘는 20%에서 100%까지 추가로 더 가공을 한 겁니다. 요 10개는. 그리고 단기 착수한 거에서 자, 완성한 게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완성된 게 90개 물량을 완성했으니까 10개 먼저 완성하고 착수된 100개 중에 80개가 더 완성이 됐겠죠. 그럼 이 80개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렇죠. 0%에 착수해서 100%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100개 중에 나머지 자, 90개, 80개 이제 완성했고 20개가 기말제공품이죠. 얘는 50%까지만 진행된 겁니다. 물량의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시고요. 자, 그럼 재료는 공정 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된다고 그러면 자, 요 10개는 올해 20%부터 가공했고 재료는 공정 초 0% 시점에서 투입이 되니까 얘는 0% 시점에서 전량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10개 물량은 20%부터 가공한 거니까 공정 초에는 들어간 게 없죠. 그죠? 그러면 요 80개, 착수해서 완성한 거는 요 공정 초에 80개 전량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기말 50%까지 가공한 거는 0에서 50%까지를 가공한 거니까 0% 시점에 전량 다 들어갔겠죠. 20개가. 그죠? 자, 가공비는 균등합니다. 그러면 20에서 100% 추가 가공한 거니까 10개 중에 80%인 8개만 올해 가공한 거죠.
그리고 요 80개는 0에서 100% 다 가공했으니까 80개를 다 가공한 거고. 자, 요 20개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0%부터 50%만 가공한 거니까, 그렇죠. 10개만 우리가 가공을 한 거죠, 올해. 그럼 재료비에 대한 완소파 환산량은 80개, 20개, 100개. 가공비에 대한 완소파 환산량은 98개. 이렇게요. 선의선출법이었을 땐 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완성품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했고요.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단위당 원가 구해보래요. 자, 위에 내용 그대로 똑같습니다. 다. 그래서 기초에 20개 있었고 전년도에 20%까지 완성했고 단계에 착수한 건 100개였고 그 중에 90개 완성해가지고 요 20개부터 완성하고 다 똑같아요. 이렇게요. 다 내용 똑같아요. 착수한 거에서 80개 완성해서 90개 완성한 거고 20개는 50%까지만 가공. 이건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100개와 98개다까지는 바로 아까 얘기를 했어요. 방금.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 기초 물량에 대한 재료비 3만 원, 가공비 10,000원이 있었대요. 자, 여러분 이거는 올해 들어간 겁니까? 작년에 투입된 겁니까? 그렇죠. 선입선출법 하에서는 FM대로 이건 올해 투입된 게 아니니까 기초 원가는 올해 투입된 원가로 보면 안 된다고 했었죠.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억나시죠? 단기 투입된 물량에 대한 재료비가 10만 원, 가공비는 재료비가 10만 원, 가공비는 4만 5천 원. 그렇죠? 자, 그럼 가공비 여기 지금 재료비 10만 원, 가공비 4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완성판 환산량 100개를 10만 원을 100개로 나누면 재료비 완성판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000원. 자, 가공비 투입 원가 4만 5천 원을 98개로 가공비 완성판 환산량 98개로 나누면 자, 4만 5천 원 나누기 98개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자, 여기 소수점이 나오죠? 459원. 소수점 절사해서 459원이 나오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가 배분할 때 선입선출법 주의하실 거는 자, 요 지금 기초에 있던 요 기초 재료비 3만 원과 가공비 10,000원은 다 어디에 배분해요? 그렇죠. 요 기초 물량에다가 다 배분하는 거니까 요 완성품 원가에다가 다 배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배분해 주시는 겁니다. 요 금액은 단기에 투입된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완성된 거는 80개하고 88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80개, 8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80개는 한 개당 1,000원이고요. 그렇죠? 여기 지금 8개, 8개하고 80개, 그럼 88개죠. 근데 여러분 보이라고 이걸 따로따로 적은 겁니다. 459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요 금액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 요거 8만 원, 요거 다 더해 보시면은 이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아마.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계산기 눌러보시면 8만 원 더하기 그리고 3,672원 더하기 그리고 36,720원은 12만 392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거 더하면은 요 금액이 딱 돼야 되는데 이게 단수 차이가 나요. 이게 여러분 이게 나오면 소수점이 나다 보니까 제가 그냥 18원은 그냥 조정을 해줬어요. 단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더한 금액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18원 조정했다고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품 원가가 만들어졌고 기마제공품 원가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마제공품 20개, 10개니까 여기 20개, 10개. 그렇죠? 그리고 1,000원 459원, 1,000원 459원에서 2만 원과 4,590원. 그래서 요거 더하면 24,590원. 이렇게 해서 기마제공품 원가 배분한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선입선출법.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우리가 특이정을 보면 기초 원가 재료비 3만 원, 가공비 만 원에서 4만 원 있었고요. 단기에 투입된 거 여러분 여기 10만 원, 4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 그러면 이게 18만 5천 원이 총 있었는데 이 중에 완성된 게 여러분 여기 얼마예요? 단수 차이 조정해서 16만 410원. 완성 안 된 게 24,590원. 요 양쪽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요 먼저 있던 4만 원이 여기 먼저 완성했고 단기 착수한 거에서 그리고 추가로 완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평균법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럼 평균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기초 물량 따로 적을 필요도 없고, 그쵸? 하지만 그냥 여러분, 그 비교하라고 이렇게 다 구분해서 적어 놓은 건데, 이 기초 물량도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0%부터 보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 사실은 그냥 완성된 거 90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든 단기 착수든 둘 다 0%에서 100%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개는 0에서 50%. 그럼 얘는 둘 다 0%부터 시작한 거니까 둘 다 단기에 착수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는 0%에 다 착수가 됐어요. 가공비는 이것도 다 0에서 100% 완성한 걸로 본 거니까 이것도 그대로 10개, 80개. 그죠? 자, 그러면 요 기말에 있는 거는 20개인데 50%만 진행했고 그냥 균등하니까 10개가 되겠죠? 그럼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10개, 80개, 20개 하면 110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100개. 이렇게요. 자, 똑같아요. 상황은 재료비 3만 원, 가공비 만 원이었다. 그리고 단기에 투입된 거는 재료비가 10만 원, 가공비가 4만 5천 원. 자, 그럼 우리가 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요 기초 물량도 단기에 착수한 거니까 기초 물량에 대한 원가도 단기에 투입된 원가로 다 배분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13만 원을 110개로 나누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5만 5천 원을 100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제 배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대로 어떻게 배분해 주면 돼요, 여러분? 90개, 그쵸? 90개, 90개니까 여기 90개, 90개, 그리고 1881원, 550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게 완성품 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더하면은, 요 금액 더하면은 금액이 딱 안 떨어져요. 단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소수점 때문에. 그래서 그 90원은 그냥 제가 조정을 한 거예요. 단수 차이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만 5,880원이 나왔습니다. 그쵸? 10만 6,290원 더하기, 그죠? 여기 49,500원은 15만 5,790원인데, 여기다 90원을 제가 단수차익 조정해서 15만 5,880원으로 배분했다라고 써드린 겁니다. 수수점이 있다 보니까 딱 안 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조정한 거예요. 자, 기말제공품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20개 10개니까는 20개 10개. 그렇죠? 그리고 1181원, 550원.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더하면 요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법은 우리가 특이점 구조를 보면 기초와 단기 투입된 거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걸로 보는 거니까. 그죠? 똑같은 걸로 보는 거니까. 뭐 이게 지금 여러분 요 미스가 난 건데 요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린 건데 이게 아마 편집되다가 여기 미스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4만 원과 14만 5천 원 이 합친 금액이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랑 기말 제공품 원가로 배분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그림이 조금 편집되다가 아마 밀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평균법도 같이 한번 봤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요거 해놓은 거는 별표 쳐놓고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을 제가 다시 여기 계산해 보니까 재료비가 100개, 가공비가 98개. 똑같은 자료를 평균법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110개, 100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자, 봐봐요. 지금 요 가공비에 자, 요게 아니고 자, 가공비에 자, 봐봐요. 요 가공비에 자, 여기 잘 안 되네요. 자, 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예요? 선입선출법으로 98개. 그렇죠? 그런데 평균법에 의하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예요? 100개. 이 둘의 차이는 몇 개죠? 2개. 이 둘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초 제공품 물량에 대한 전기 완성도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10개에 20% 하면 딱 2개 차이가 나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또 만약에 문제에서 자,
또 색깔을 좀 달리해서 자, 만약에 문제에서 자, 선인수준법과 평균법의 재료비에 대한 완성 판산량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차이가 나면 여기 100개, 여기는 110개니까 몇 개가 차이가 납니까? 10개가 차이가 나죠? 그 10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초 물량에 대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왜? 재료는 공정초에 들어가니까. 그냥 이 기초 물량을 공정초에 투입된 걸로 볼 거냐, 전년도에 투입된 걸로 볼 거냐, 그 차이인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를 줘놓고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물어보면 기초 물량 빨리 찾아서 전기 완성도 20% 곱해서 2개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 종합원가 계산은 학생들이 항상 어려워하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연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주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산세무 1급에서 지금 종합원가에서 객관식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한 문제면은 2점이죠, 2점. 점수로 보면 100점 만점에 2점이니까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사실은. 그죠? 뭐 2점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건 하지만 그 2점을 막기 위해서 이 투입되는 노력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한번 다해서 해보시고 많이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우선은 다른 거 충분히 점수를 득해 놓고 하는 데까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는 100점을 맞는 시험은 흔치 않잖아요. 정말 뭐 여러분들께서 뭐 회계를 전공해서 뭐 이거는 뭐 몇 달간 공부해서 진짜 완벽하게 100점을 맞는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럼 저도 만약에 시험을 보면 100점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자격증은 100점을 맞으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전략적으로 너무 힘든 거는 우선은 뒤로 좀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설명드린 것들이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고 좀 많이 힘들다, 이 주제가.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점수를 충분히 득해 놓고 한번 이걸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좀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서 또 다음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